1912년 12월 6일 이집트 나일 강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고대 도시 아마르나에서 독일 고고학 발굴단이 모래를 걷어내던 그날 한 조각상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유물은 평범한 발굴품이 아니라는 것을.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높게 치켜올린 파란 왕관, 길고 우아하게 뻗은 목선,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표현된 얼굴. 이 조각상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티티의 흉상이었습니다.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약 3300년 전,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장인이자 왕실 조각가였던 투트모스의 손끝에서 탄생한 걸작입니다. 이때의 파라오는 기존의 복잡한 다신교 체계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의 태양신 아텐 숭배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인물, 아케나톤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집트 역사에서 전례 없는 가장 급진적인 종교적, 예술적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바뀌자 오랜 전통에 묶여있던 예술 양식 또한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이집트 조각들이 이상화되고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신과 파라오의 위엄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아마르나 시대의 예술은 놀라울 만큼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예술사에서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이러한 아마르나 예술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너무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이 얼굴은 오늘날 제작된 현대 조각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균형미와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흉상의 재료는 정교하게 다듬은 석회암에 섬세하게 스투코, 즉 고운 회반죽을 여러 겹 덧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위에 다채로운 안료를 사용하여 피부색과 장신구 그리고 옷의 문양을 표현했습니다. 놀랍도록 최상급의 보존 상태와 섬세한 표현 기법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선 당시 장인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흉상에는 누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바로 흉상의 왼쪽 눈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이는 석영으로 만든 안구가 정교하게 삽입되어 빛을 발하고 있지만 왼쪽 눈에는 눈동자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파손되어 떨어져 나간 흔적도 혹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3300년 전의 조각가로 하여금 이토록 완벽한 흉상의 한쪽 눈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게 했을까요? 이 의문은 흉상이 발굴된 직후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발굴 책임자였던 독일의 저명한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하르트는 흉상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눈동자를 찾기 위해 발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끝내 그 작은 조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네페르티티 왕비가 생전에 한쪽 눈을 실명했거나 심각한 눈병을 앓았다는 실명설 혹은 질병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흉상이 제작되던 도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는 제작 중단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네페르티티를 묘사한 다른 수많은 조각이나 부조들에서는 양쪽 눈이 모두 온전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흉상의 왼쪽 눈이 비어있는 이유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른 유물들에서는 두 눈이 모두 온전하게 빛나고 있기에 유독 이 흉상에서만 한쪽 눈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흉상은 의도적으로 미완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고대 이집트 조각가들의 작업실에서 사용되던 조각 기법, 교육용 견본이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조각가들이 눈을 조각하고 채색하며 완성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한 미완성 작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흉상의 완벽한 형태와 미완성된 눈이라는 이질적인 조합을 설명하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조차도 흉상이 지닌 본질적인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이 흉상에 얽힌 미스터리는 단순히 왼쪽 눈의 부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흉상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과정 자체가 발견 이후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1912년 당시 이집트에서 발굴된 유물은 발굴을 진행한 국가와 이집트 정부가 5대5로 공정하게 나누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르하르트는 유물 분배 과정에서 이 네페르티티 흉상의 진정한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이집트 관리들에게 흉상을 석고로 만든 하찮은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관리들은 고대 유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고 흉상의 진정한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르하르트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일로 반출됩니다. 이집트 정부는 흉상이 반출된 이후 실물을 거의 보지 못했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기만에 의해 빼앗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끈질기게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당시 국제 발굴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분배였다고 주장하며 완강하게 반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이집트가 전시를 위한 단기 임대를 요청했을 때조차 독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페르티티 흉상은 독일 베를린의 노이에스 박물관의 전용 전시실에서 마치 여왕처럼 위엄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 흉상의 반환을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흉상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고대 유물 중 하나이자 박물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은 고대 이집트의 유물이지만 이제는 베를린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깊이 자리매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베를린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와중에도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흉상은 도시가 폭격당하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보관되기 위해 은행 금고와 대공포탑, 심지어는 소금 광산의 깊은 곳을 전전하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얼굴만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그 신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바라볼수록, 특히 비어있는 왼쪽 눈을 응시할수록 우리 내면의 질문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 왼쪽 눈은 비어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미완성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왜 이 아름다운 흉상은 고향인 이집트를 떠나 독일에 남아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흉상은 3300년 전의 유물이 맞는가?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이 흉상이 고대 이집트 시대의 진품이 아니라 1912년 발굴 당시 제작된 위작일 가능성까지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앙리 스티얼리는 네페르티티 흉상이 1912년에 제작된 가짜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하며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흉상이 발견된 다른 고대 이집트 유물들과는 달리 네페르티티 흉상만이 지나칠 정도로 최상급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하르트가 발굴 당시의 흥분을 재현하기 위해 가품을 의도적으로 제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흉상의 비율 단위로 미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어깨를 수직으로 과감하게 자른 조각, 스타일이 고대 이집트의 전통적인 양식이 아닌 20세기 초 유럽 조각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점도 위조 논란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흉상이 보르하르트의 요청에 의해 현대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흉상이 고대 이집트 미술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전례 없이 독창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조 논란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식 학계와 독일 정부 그리고 노이에스 박물관 측은 이러한 위작 주장이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분석 결과 흉상의 석고와 채색에 사용된 물감, 재료들이 모두 당시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던 것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흉상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한 균열과 마모 흔적은 오랜 세월의 흐름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흉상에 대한 위작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이 모든 질문과 의혹 앞에서 말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한쪽 눈의 의미, 정당성 논란 속에 놓인 흉상의 반출 경위, 그리고 끝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진위 의혹들. 이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단순히 고대 이집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역사와 강대국의 권력,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겹쳐진 하나의 응축된 얼굴입니다. 3300년 전의 아름다운 왕비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쪽 눈으로만 영원히 풀리지 않을 듯한 미스터리를 담은 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흉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 예술과 권력, 그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완성의 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페르티티의 흉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